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 만나게 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한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업금융 업무를 맡고 있고 일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증권에서 많은 업무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기업금융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있을 때 최적의 자금 조달 방식을 좀 제안을 하는 그런 금융 자문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투자자들을 찾아서 직접 금융 자금 조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금융 주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기업에 돈이 돌도록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네. 느끼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금리 변동성도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자산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비정형화된 금융 조달 방식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체감을 하고 있고, 자금의 효율성을 좀 증대를 하는 것이 기업금융이라는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비정형화된 금융이 늘어날수록 자금 효율성 역시 증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유동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다뤄지는 것들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 그다음에 유형자산 담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기업의 매출 채권, 즉 받을 돈이죠. 그렇죠. 그것도 그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계정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사실 다 유동화의 대상, 구조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무형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루기 굉장히 취급하기 어려운 물건일 것 같거든요. 무형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외에 이 많은 자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르거든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네, 아무래도 그래도 말씀하신 포인트 자체가 저와 같은 증권회사 직원들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어떤 고민점이다. 결국에는 자산 평가가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회사 실무자로서 저도 이 업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정말 많은 회계법인들, 정말 많은 법무법인들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더라고요. 청산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높게 나오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존속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기업 가치라는 게, 그렇죠. 기업 가치는 정말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수치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단순히 국내 시장, 금융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금융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국 금융시장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죠. 복잡하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궁금한 거는 가장 AI에 취약한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아마 현업에서 그런 도구나 이런 것도 많이 개발되고 사용할 텐데, 실제로 이런 약간 사감이 들어가지 않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이런 건 오히려 인간보다 기계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AI가 비단 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정 부분 AI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자산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금융 상품이 유통물이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최초의 시장에 내놓는 어떤 그 과정들은 단순 가치 평가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실무자들의 어떠한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대체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대한민국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금융에서? 사실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장의 어떤 모든 규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네, 있을 네. 것이고,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를 할 테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시장 자체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규제를 더하거나 덜어낼 때
이것들이 좀 2차적, 3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군요. 금융업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혹시 말씀을 주신다면 이 금융업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발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까 그런 AI나 이런 요인 때문에 쇠퇴해 갈 것인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신규로 시장에 들어와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AI나 이런 것에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실무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꼭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도 그에 뒤지지 않게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금융업에 신규로 들어오셔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질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로서의 일로서의 피크는 언제라 보십니까? 사실 그 기업의 그 자금과 재무를 담당하시는 의사결정권자들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 직업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양한 기업들과 좀 오랫동안 사이클을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무언가 경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 전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젊은 또 금융인으로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솔하게 들어주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의원님의 어떤 힌트가 되어서 네. 앞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